뭘 사야 되는지, 기왕이면 살 거면 좋은 거 사야 되는지, 뭐지? 그런 영상이 없어서 제가 이걸 자, 일단 4단지, 과천 4단지의 개요를 살펴볼 건데, 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사업성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용적률이 여기 이제 지금 네이버상 나와 있는 것들인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약간 오차는 범위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타단지 같은 경우 한 170% 정도 내외로 이제 제가 현지를 조사했을 때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167%도 있고 170%도 있고 보신 것처럼 159%도 있고 다양한데 한 170 정도 된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세대수는 1110세대 정도가 있고요. 지금 조합설립 민가를 받고 경관심의까지 아마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4, 5, 8, 9, 10단지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위버필드입니다. 굉장히 3단지 슈루서부터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경계선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4단지입니다. 4단지가 이제 과천의 입지적인 중심, 4단지와 5단지가 입지적인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뭐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는 용적률이 좀 높은 편이라 사업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그게 이제 사실은 과천이 워낙에 용적률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뿐이지,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성을 갖고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보게 되면 과천의 그 중심 상업지역과 연계가 돼 있고 지하철역과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단지는 여기가 4단지고 5단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역시 초등학교 끼고 있고 공원이 있고 인프라 가깝고 해서 상당히 4단지와 더불어 입지가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죠. 자, 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64%. 요것도 실제로는 한 170이 조금 넘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고요. 세대수는 적습니다. 아까 1110세대가 과천주공 4단지라면 5단지 같은 경우는 800여 세대입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여기나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세대수가 작다라는 것은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비슷한 대지에서 세대수가 작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직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4단지보다 5단지가 사업성이 조금 더 좋겠구나라는 인식을 생기시면 돼요. 단 4단지가 입지가 좀 더 좋다면 분양가 자체가 틀리게 돼서 전체적으로 어디가 더 좋을지는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5단지 입지는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급등을 했었던 8단지, 9단지가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자, 8, 9단지 한번 살펴볼게요. 8단지의 경우에는 지금 세대수가 1400여 세대고, 용적률이 지금 나오지 않는데 이따가 요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9단지, 8단지와 9단지가 사실 하나에 뭐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지금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을 했고요. 아마도 이번 달 말, 4월 달 말 정도면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위가 설립됐고 좀 빠르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은 거고, 4단지는 경관심의까지 받았고, 8, 9단지는 추진위원회 신청한 상태에서 이번 달 말 정도면 승인을 받을 것이다. 속도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뒤에 보신 곳은 이제 과천주공 8단지고요. 저 안쪽에는 이제 연립, 한 3층짜리 연립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과천주공 9단지입니다. 아마도 8, 9단지는, 같이 통합해갖고 이제 재건축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한 2년 사이에 정말 많이 급격하게 오른 곳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과천 전반적인 시장이 뭐 코로나 위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거래가 좀 없는 편이긴 합니다만 8, 9단지는 최근 들어서도 계속 문의가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과천 주공아파트의 단지별 재건축 추진을 보겠습니다. 완성된 것들은 뭐 다 빼고 4, 5단지, 그 다음에 8, 9, 10단지만 살펴보겠습니다. 4, 5단지는 요거 좀 예전 자료인데 조합 설립 인가를 둘 다 받았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둘 다 받았고요. 8, 9, 10단지는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 9단지도 사실상 신청을 했지만 이번 달, 뭐 아마 2주, 1, 2주 내로 아마 받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8, 9, 10단지는 추진위원회 설립, 4, 5단지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9단지 한번 살펴볼게요. 9단지 같은 경우에는 720세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 12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9단지가 700여 세대고 8단지가 1400여 세대 합쳐서 2120세대 정도가 되는데 9단지는 조금 평수가 작은 것들이고 8단지는 평수가 조금 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2100여 세대를 재건축하는 모습을 2100여 세대를 재건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단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8, 9단지는 여기였고 10단지가 여기인데 여기는 역시 여기 이쪽 10단지하고 건너편 쪽에 10단지 연립이라 생긴데 여기는 27평형인데 이렇게가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단지가 상당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작아요. 그래서 몇 세대로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는 632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공 10단지가 632세대밖에 되지 않고 용적률이 무려 86%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2종 주거지예요. 남아있는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는 3종 주거지고요. 10단지는 2종 주거지입니다. 기존의 것들은 대부분 3종 주거지였고 1단지만 2종 주거지였어요. 그러면은 2종 주거지는 보통 200%, 3종 주거지는 보통 250% 정도가 되니까 용적률 상향이 되는 거는 불리합니다만 어쨌든 워낙에 낮죠. 워낙에 낮고 이 주공 10단지는 주로 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평, 30평, 40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제일 좋다. 사업성은 제일 좋다. 속도는 제일 느리다. 제일 느리다. 그러니까 양날의 검, 장단점을 일장일단을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자, 4단지.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이게 4단지 모습입니다. 4단지의 모습.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살펴보죠. 지금 전체적인 구성이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그러니까 재건축 된 그 남아있는 것들만 분석을 해봤는데 지분이 이제 평형별 지분이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실거래가, 그 다음에 최근에 매매 호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봐서 전세가로 뺐을 때 갭을 한번 계산해봤더니 4단지 같은 거는 작은 평수 6억서부터 한 9억까지 되고요. 5단지도 한 7, 8억 정도는 소유가 됩니다. 8단지, 9단지도 지금 최저로 5억에서 한 8억 5천 정도까지. 10단지는 뭐 최하 11억을 샀지만 제가 현장 가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통 그래요. 뭐 못해도 11억에서 한 14억 정도까지는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 분석은 사실은 어떤 단지가 조금 더 우세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워낙에 가수를 집어넣고 변수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아요. 실제로 이게 지금 정비계획상에 나와 있는 세대수랑도 틀려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동일 조건으로 만들어서 청산금을 계산했을 때 청산금을 덜 내거나 오히려 환급받는 것들이 뭔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어떤 단지가 비교 우위에 있나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천 좋아요, 과천 좋아요 이런 영상 많은데 과천 몇 단지를 사세요? 이런 것들은 설명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뭘 사야 되는지, 기왕이면 살 거면 좋은 거 사야 되는지, 뭐지? 그런 영상이 없어서 제가 이걸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용도의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일단은 4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이 6679 정도인데, 요거는 이제 거기 현지에 있는, 부동산이 조사한 것들, 뭐 카페라든가 이런 거를 참고한 겁니다. 자, 면적이 18,300평 정도가 되고요. 현재 용적률이 170인데 예상 용적률 기부채는 10% 한 다음에 향후 받을 용적률이 280%라고 계산했을 시 건축 연면적이 이렇게 나오고요. 46,000 건축 연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걸로 대략 뭐 20평대에 40%, 30평대 40%, 대형 평수 20%로 그냥 일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세대수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1156세대가 나온다. 원래는 이게 1377세대인가로 알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똑같은 동일 조건으로 해야 비교가 편하니까 이렇게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수익이 이 정도가 납니다. 이게 좀 워낙에 숫자가 커갖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예상 수익금이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627억 정도가 되고 공사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 4,856억 정도가 들어가서 청산금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제가 3개로 분리를 한 거는 이게 총 소요 비용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황색 핑크빛 색칠한 거 있죠?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지금 평당 1,000만 원. 그러니까 평당 1,000만 원이라는 거는 공사비가 보통 우리가
45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전후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인입비, 철거비, 뭐 금융비, 제세 공과금 등등등등 모든 비용을 털었을 때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보게 되면 얼추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을 때 공사비가 요 정도 계산된다라고 본 거고요. 그랬을 때의 수익금을 본 건데 손해죠. 이건 손해이기 때문에 청산금이 이 정도 나왔고요. 4,229억 정도가 나왔고 요거를 세대수로 나눠보게 되면은 한 세대당 청산 추가 분담금이죠. 쉽게 얘기해서 추가 분담금은 3억 8천 정도를 내더라 라고 보는 겁니다. 기준한 거는 뭐냐면 4,100만 원의 그 평당 분양가를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한 30평대로 평균적으로 났을 때 20평대, 30평대, 40평대를 40%, 20% 정도를 지었다고 가정했고 계산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의 수익은 이 정도 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는 4단지 아파트를 사서 30평대 아파트를 갔을 때 3억 8천 정도 추가 분담금을 납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게 뭐 14억 8천 정도 이건 사실 호가니까 최근 거래가가 11억이니까 편차가 좀 크잖아요. 그럼 11억이라고 보죠. 요즘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럼 11억에 구입해서 한 4억 정도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5억 정도의 비용, 총 소요 비용이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기존의 아파트 살펴보니까 보통 한 17억에서 한 18억 정도의 새 아파트니까 18억 정도 이상 되겠죠? 18억 정도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시고 당장 짓는다고 하게 되면 내일 아침에 완공된다 하게 되면 당장 3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 15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럼 새 아파트 사지 말고 재건축 사야겠네요. 당장 3억 버니까 그렇진 않죠. 요게 이제 새 아파트 된다는 전제 하에서니까 그동안의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속도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기회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계산을 했을 때 5단지 같은 경우에는 4단지보다 사업성이 좋습니다. 800여 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좀 억진 거는 5단지 같은 게 37평형, 45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요것도 전부 다 33평형으로 다운사이징해서 배정받는다는 가정을 한 겁니다. 대략 그래요. 다 이게 기존의 평수를 받는 게 아니라 20%만 대형 평수 넣은 거기 때문에 다운사이징도 많이 가정을 한 거예요. 똑같은 조건을 하게 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400만원 환급을 받죠. 그러니까 요거는 14억 7천이지만 한 4천만원 환급 받으면 14억 3천. 근데 이건 평균 된 거니까 보통 요 딱 중간 정도니까요. 15억 2천 정도. 15억 2천 정도에 구입한 거를 4천만원 환급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4억 8천에 사는 거죠. 그죠? 14억 8천에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단지가 아까 어떻게 돼요? 15억 주고 산 꼴이고 요거는 14억 8천 주고 산 꼴이 된다. 그러면은 요게 좀 더 5단지가 조금 더 이익이네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럼 무조건 4단지보다 5단지가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투자 금액은 또 여기 좀 더 작잖아요. 그죠? 요게 투자 금액이 더 작잖아요. 얘네보다. 그런 거에 대한 또 기회비용 등등등 따져보게 되면은 또 어떤 게 나은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4단지, 5단지 같은 건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환급은 받으나 당장 들어가는 돈이 좀 많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요거를 기준했을 때.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11억과 14억 7천 정도 비교한 건데 실가를 기준한 건데 매매 호가가 14억 8천 가 있고 얘는 15억 9천 가 있잖아요. 요 상태로 고정되어 있으면 요때는 5단지 사는 게 유리합니다. 요때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4억을 정확하게 3억 8천을 더해야 되고 그죠? 여기서는 정확하게 4천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네요. 제가 아까 4억이라고 계산했는데 3억 8천 더해지면은 아까 11억에서 3억 8천 더하면 14억 8천 투자. 얘도 5단지도 15억 2천에서 4천 빼주면 14억 8천 투자.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시장에서 요 정도 요 금액이라면은 뭘 사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 8단지, 9단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어차피 통합돼서 재건축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 일단은 나눠봤어요. 나눠봐서 계산하니까 지금 얘는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평당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을 때 4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겁니다. 30평대 배정 받았을 때 8단지, 9단지가
이 중에서 평균적인 아파트를 샀을 때, 여기 평균적이라면은 한 5평형 정도 되겠죠? 요런 거를 샀을 때, 새 아파트 갈 때 한 4억 정도 더 낸다. 그럼 25평 아파트가 지금 12억 4천이잖아요. 그러면 4억 정도 되면 연에 한 16억 4천. 그죠? 한 16억 4천 정도 쓰고 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4, 5단지가 제 계산이 맞다면 이 금액대가 맞다고 가정했을 때 4, 5단지가 조금 더 유리한 거겠죠. 근데 이거는 얼마든지 변수가 있으니까 절대적인 수치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단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0단지가 이제 지분이 많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지분이 보통 13평, 16평, 18평, 뭐 21, 25평도 많고 13평, 15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넘사벽이죠. 최저 27평짜리가 33평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고 40평 아파트는 49평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대지 지분 49평. 우리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과천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가 지분이 49평입니다. 이곳은 연립 같아요.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외관에 벽 있고 거기에 나무가 있잖아요. 한 3층 높이, 4층 높이 나무인데 거기에 다 가려집니다. 건물들이. 그만큼 낮은 용적률을 갖고 있는 86% 용적률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4, 5단지 같은 경우에는 4단지, 5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용적률이 높고 여기 3종 주거지다 보고 3종 주거지에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기부채는 한 10% 한 다음에 예상을 한 280%까지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8, 9단지는 200에서 250% 그러니까 평균 내에서 230%를 한 거예요. 평균에서 230% 정도가 되는 거고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2종 주거지인데 기존의 82%에서 193%까지 200을 못 넘기죠. 그래도 어쨌든 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7평 그 평균적인 거를 샀을 때 33평 아파트 배정받으면 5억 5천만 원을 반환받습니다. 추가 분담금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는 거죠. 돌려받는 겁니다. 분양가는 얼마로 계산했냐면 3,900만 원 계산했어요. 8, 9단지는 조금 위치가 떨어져서 3,800 정도로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4천만 원을 계산해놓은 수치도 있고 그리고 4단지, 5단지 같은 경우는 4,000에서 4,100 정도 했습니다. 어쨌든 10단지 같은 건 3,900 정도로 계산했는데 이 정도면 무리는 없어요. 거의 지금 5,000을 넘고 있으니까 과점 분양가가. 자, 이런 상태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세대수가 작죠. 지금 기존의 세대수가 630여 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상 세대수가 1340세대라 그러면은 일반 분양이 709세대 정도가 나옵니다. 자, 요렇게 되게 되면은 한 5억 정도가 환급을 받아요. 그러면 16억짜리 사서 5억 환급 받으면 평균이니까 요걸 기준하겠습니다. 18.5평짜리 사서 5억 5천을 환급 받으면 13억에 구입하게 되는 거죠. 얘가 14억 8천에 구입하게 되는 거고 얘도 14억 8천 정도, 정확하게 14억 7,500 정도였네요. 7,500에 구입하는 거고 얘가 8, 9단지가 16억 2천이었나요? 16억 4천 정도에 구입하는 거라면 13억에 구입하는 얘는 참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사업성으로는 맞는데 다만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가장 느리고 그러니까 잘 진행될지 여부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초기 비용이 굉장히 높죠. 제일 비싸죠. 예, 또 15억 넘어가다 보니까 대출이 제로입니다. 초고가 주택 지금 뭐 실거주고 뭐고 간에 전혀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일단 투자 금액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대신에 투자 금액이 많이 여유 있으신 분들은 다른 거 사는 것보다 요거 사는 것들이 좀 나중에 새 아파트 받았을 때 총 비용은 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분석으로는 10단지가 제일 좋은 거고 다만 속도 면에서는 4, 5단지가 좋고 8, 9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442 기준을 안 맞출 겁니다. 조금 더 소형 평수를 많이 놓고 해서 일반 분양의 숫자를 늘릴 거예요. 당연히. 예, 그렇게 되면 수익은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단순하게 비교하느라 이걸 또 동일한 조건을 놨을 뿐이고요. 이게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과천에 어떤 아파트 단지를 구입하셔도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돈이 다 됩니다.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시든지 그거는 확실해요. 자, 그래서 과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과천의 구도심이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에 지식정보타운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여기가 3기 신도시가 있고 과천 주암 뉴스테이지구가 있고 거기에 연결돼서 강남하고 직통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준광남권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동네고 이 양옆으로 산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쾌적한 환경과 교통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희소한 가치가 갖고 있다라고 직주 근접성이 있다라는 점, 이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앞으로의 과천의 상승분은 쭉쭉 될 것이다. 네,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과천에 대한 분석을 마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과천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이쪽에 실거주로서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영상이 좀 도움됐기를 바라고요. 다음번에는 10년 후 이곳은 제2의 판교가 된다. 2편을 찍을 예정인데 어디가 될지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